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주원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기. 어제는 당장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처럼 미친 듯이 급락을 시키더니 오늘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란 듯이 지금 상한가에 직행을 해버렸죠. 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원래 이 세력들의 털기는 이 현재같이 아주 잔인한 거예요. 실적 발표로 페이크 매도를 만들고 결국 개미들의 물량을 전부 다 털어내고 가벼워지니까 바로 상한가를 꽂아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삼성전기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지를 하던 박스가 깨지고 제가 말씀드린 이 맥점 차트에서 이탈이 발생이 되면 추가 하락이 쏟아진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보이시죠? 완벽한 저항. 우리 이탈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닥에서 다시 돌파를 하는 매수 신호가 강하게 뜨면서 제가 그어드린 이 노란 박스를 뚫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상한가에 직행을 해버렸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를 하는 세력들의 알고리즘이 바로 이겁니다. 노란 박스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주포들은 절대 수급을 붙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하락에 대한 메커니즘에서도 단발성으로 수급을 붙이든 현재 같은 상한가를 만들려고 하든 바로 이 돌파가 됐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매수를 노려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신호가 발생이 되고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환호성 지르고 좋아할 때냐? 절대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의 반등은요, 역사적인 하락과 투매에 나오고 나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으로 가는 추세가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의 관점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터진 이 상한가 도대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흐름이 나올 때 미련 없이 다시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삼성전기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반등이라고 하면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핵심 이동평균선에 대한 반등이죠. 자, 그러니까 그 반등은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60일선이나 아니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발생하는 반등이에요. 보통 이제 우상향 구간에서 발생이 되는 반등이죠. 자, 그럼 삼성전기는 현재 사실상 추세가 꺾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 1번의 반등은 제외를 해야 되고, 자, 둘째가 바로 V자 반등입니다. V자 반등은 세력들이 고의로 악재를 만들고 나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죠. 그래서 투매를 유도한 다음에 순식간에 말아 올리는 패턴입니다. 어제 오늘의 흐름은 맞기는 합니다만 큰 그림에서 현재 V자 반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죠. 분봉상의 V자 반등 맞긴 합니다. 자, 셋째, 보통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깊게 빠지다 보니까 이건 너무 싸다라고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악재가 해소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파르게 튀어오르는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튀어오르다가 저항대에 부딪히면 다시 끔찍하게 꼬라지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삼성전기는 뭡니까? 바로 정확히 3번이죠.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미 추세는 꺾여 있고 이동평균선의 각도마저 현재 뉘어진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은 보통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목표가를 잡냐면 그건 이제 종목의 힘에 따라서 틀리게 발생이 되는데 보통 약한 종목들은 낙폭과대 대비 30% 정도만 오르고 다시 주가가 꺾이고요. 자, 강한 종목들은 보통 50% 절반이나 그 이상 60%까지도 회복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하락 추세로 가는 경우가 많죠. 자, 삼성전기는 그럼 강세의 흐름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다. 자, 삼성전기 정말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엄청난 똥을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제일 먼저 또 상한가를 가졌고 이렇게 가장 먼저 상한가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강하다는 것을 증빙을 해주는 거고 시가가 SK스퀘어나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높게 시작을 했어요. 10%대, 9%대인데 삼성전기는 무려 시가를 15%에서 만든 거죠. 이건 역시도 강세에서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절반까지 충분히 저는 낙폭해 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고점을 연결을 해보면 그 50% 구간이 어디에 찍히냐면은 선을 하나 그어볼게요. 150만 원 라인에 딱 정확히 찍히는 거죠.
자, 이 가격을 보시면 마지막 박스를 이탈하면서, 그렇죠? 꼬리들이 보이죠? 이탈을 하면서 급락을 보여줬던 가격이기도 하고, 거기에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강력한 저항 가격이다라는 거죠. 거기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동평균선과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하락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되면 맥시멈 반등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자, 물론 무작정 그렇게 50%까지 반등이 나오라는 법은 없죠. 올라가다가 당연히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기준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현재와 같이 고점 대비 60% 과대 낙폭이 발생했을 때가 이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리면, 먼저 2020년도에도 어마무시한 폭등을 보여줬는데 그 뒤에 반등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딱 이 절반 라인 때는 항상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죠? 지지를 했던 자리가 깨지게 되면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저항으로 작용을 하더라. 자, 이뿐만이 아니라 09년도 급등 때에도 어마무시한 하락이 지금 같은 낙폭과대죠. 낙폭과대가 발생이 되는데 그 반등이 딱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지켜봤더니, 자, 이때도 정확히 50% 라인 때까지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간에서도 2000년도 IT 버블에서도 어마무시한 폭락을 보여줬지만 이때도 정확히 50% 구간까지는 반등이 성공을 해줬다라는 거죠. 매번 큰 낙폭이 발생했던 구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논리냐면은 시장에서 고점 대비 50%가 넘어가는 하락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오늘과 같은 어마무시한 개인들의 패닉셀이 발생하죠. 그래서 매번 유동성 시장에서 대세 상승 파동에서 진행이 되는 게 현재 같은 이 반토막 조정들이 매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매도 심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50% 구간까지 주가가 오르게 되면 바닥에서 잘 사서 수익을 챙기는 차익 실현 물량과, 그리고 내려올 때 중간값에 물려있던 본전 탈출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물량이 다시 한번 쏟아지는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의 반등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고점에서 50% 이상 밀리면 투매가 발생이 되고, 저점에서 절반 정도 50%가 올라오면 다시 본전 심리 때문에 저항을 받는다. 자, 이 이론을 대입을 하면, 자, 말씀드렸죠? 다시 보자고요. 고점 대비 30% 반등이 나오면 이 가격이고 50% 반등이 나오면 이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반등이 여기서 꼬그라지느냐 아니면 오버슈팅이 나와서 꼬그라지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는 맥점 분봉에서는 더욱 자세히 나온다는 거죠. 제가 깨지면 엑시트, 돌파면 매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럼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떤 식으로 올라가냐면 앞에 저항이었던 선이 이 뒤에는 지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계속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1차와 2차 가격 저항대에서 고점을 이런 식으로 두드리는 흐름이 나오는데 돌파 흐름이 안 나오고 맥점에 대한 깨짐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우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저항을 받던 주가가 돌파가 진행이 돼서 올라타고 가고 있다가 다시 이 맥점이 깨질 땐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면 이 어마무시한 깊은 조정에 다시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자리 역시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그 기준점 그리고 이 대응점에 대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달콤한 반등에 취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자, 급등하던 주가가 이렇게 하나의 추세를 완벽하게 깨버리게 되면 그때는 V자 반등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바닥을 터치해주는 정말 좋은 찐바닥의 자리를 다시 줄 거기 때문입니다. 바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번 투매 전환 시점에서는 기습적인 급반등은 터져 나왔고요, 현재와 같이. 그 뒤에는 다시 바닥을 테스트하러 가는 아주 강력한 이 매도 폭탄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 기습적인 반등이 나와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그 고점에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령 머리로는 팔아야지 하더라도 눈앞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돌파를 하는 대세 상승으로 가냐 하는 그놈의 탐욕 때문에 매도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특히 매일 본업에 치시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볼 수가 없죠. 일하느라 잠깐 주식창을 내려놨더니 왠지 느낌이 세서 화면을 딱 키면 아까 뚫었던 그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음봉 폭탄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때 부랴부랴 털려고 하면은 이미 수익난 부분을 상당 부분 토해내고 다시 마이너스에 늪에 쉽게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또 구경만 하다가 물려서 꼼짝도 못하는 박스권에 갇혀버리게 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뼈아픈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세요. 세력들 털기들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털기를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바닥을 잡아드렸던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확실한 매도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매매 기준 정확히 말씀드렸죠. 오버슈팅이 터지는 그 찰나에서 일부 물량을 덜어내고요. 그리고 이 지지선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지지선이 붕괴되는 순간 미련 없이 우리는 전량 엑시트를 하는 그 정확한 매도 맥점 신호를 여러분들 휴대폰에 다이렉트로 쏴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이 숨막히는 매도 타이밍 엑시트 신호를 문자로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장이 열리고 주가가 꺾이기 시작할 때 문자를 보내시면 그땐 너무 늦습니다. 고점에서 털고 나오는 건 말씀드린 대로 그 찰나의 순간이다라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당장 미리 문자를 남겨두셔야 장중의 실시간 타점 알림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100번의 말보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꽂히는 이 매도 문자 하나가 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겁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웅전에서 87.2%라는 압도적인 수익률로 9등까지 찍어냈는지 모두가 희망회로 돌리다 멘붕에 빠져버리는 지금 이 미친 변동성 장세 속에서 맥종코치는 어떻게 이 저점을 잡아내고 그리고 저점에서 산 물량을 오버슈팅만 싹 발라먹고 최고점에서 엑시트를 해내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킴증권 영웅전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이 지나서 뒷북으로 공개가 되죠.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제가 정확히 어디서 물량을 사는지 그리고 던지는지 그 실시간 매도 타점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나중에 주가가 곤두박질 때 아까 꼭대기에서 팔 거라고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기 싫으시다면 이번 이 최고점 엑시트 기회만큼은 절대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화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미리 남겨두시고 다가오는 이 장중 엑시트 대응 반드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근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